자, 그 다음으로 Constraint Optimization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Unconstrained Optimization,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는 그냥 목적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었죠. 근데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에서는 이 fx를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때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함수 fx의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x들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가장 작은 fx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x1, x2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해보죠. 이때 이 함수의 그 미니멈이 여기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Un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는 바로 이 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근데 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니멈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서 여기 존재하는 x들에 대해서 fx가 가장 작은 그 지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이 미니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Constrained Optimization과 Unconstrained Optimization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 constrained 문제를 우리가 unconstrained 문제로, 제약 조건이 없는 형태의 문제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시 살펴보면 우리 앞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fx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gi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이러한 제약 조건이 스몰 m개 존재하는, 자,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제약 조건들을 목적 함수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펑션 1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도입을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g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g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무한대의 값을 주는 이러한 함수를 도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gix라고 하는 함수값, 이게 바로 제약 조건에서의 좌변에 해당되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jx는 그냥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미니마이즈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gix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 목적 함수 값이 그냥 무한대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된 이러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의 미니멈과 이 문제의 미니멈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그림에서 방금 이러한 인디케이터 펑션을 도입을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목적 함수의 이 서페이스가 여기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이 영역에서는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림처럼 f 함수의 양상을 띠고, 이 나머지 영역, 여기는 제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함수 값이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 3D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함수 값을 가지게 되고, 요 경계에 해당되는 요 영역, 요 부분에서 그 불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unconstrained 문제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약 조건의 경계 부분에서 이런 불연속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직접 미니마이즈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무한대가 사용된 이러한 스텝 펑션 대신에 얘를 리니어한 펑션으로 대체를 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라그랑지안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람다 i라고 하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디케이터 펑션 대신에 이렇게 람다 i가 곱해진, 제약 조건의 람다 i가 곱해진 형태로 목적 함수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목적 함수 fx에다가 inequality constraint들, 자, 이 constraint들의 각각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 i를 곱해서 다 더해준 이 텀을 오브젝티브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얘가 바로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는 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gx는 g1x. 자, 이 컨스트레인트들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람다는 람다 1부터 람다 m까지,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들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jx라고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 대신에 이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라그랑지안을 어떤 식으로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적화 문제에서 듀얼리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의 최적화 문제를 다른 변수에 대한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문제를 보면 x라고 하는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 대신에 다른 변수들, 람다라고 하는 다른 변수들을 도입을 해서 이 변수들에 대해서 뭔가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의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프라이멀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문제를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를 도입을 했을 때 이 다른 변수들을 듀얼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최적화 문제를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왜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냐면, 최적화에서는 이 되게 풀기 어려운 그런 프라이멀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듀얼 문제로 변환을 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그 최적화를 구하기 간단해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듀얼 문제로 변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라그랑지안 개념을 이용을 해서 원래의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이게 이제 프라이멀 문제가 되고요. 얘가 어떤 식으로 듀얼 프로블럼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개념을 이용한 이 프라이멀 문제와 듀얼 문제의 관계를 우리가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프라이멀 문제를 살펴보면 fx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문제를 우리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외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그 베리어블들, x들, 얘네들을 프라이멀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프라이멀 문제에 대응되는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을 보면 이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멀 베리어블 x 대신에 람다라고 하는 그런 듀얼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서 이 람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프라이멀 문제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fx였는데 지금 듀얼 문제에서는 d 람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이 등장을 했죠.
이 d 람다가 뭐냐면 앞서 정의했던 이 라그랑지안, 요게 이제 앞서 정의했던 라그랑지안인데요. 이 라그랑지안은 원래 x와 람다에 대한 함수였는데 이 라그랑지안의 x에 대한 최소값, 그게 바로 이 d 람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x 람다에 대한 그런 함수, 라그랑지안 이 함수에서 임의의 람다 값에 대해서 x가 미니멈인 그런 지점에서의 이 라그랑지안 값, 그게 이제 d 람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프라이멀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프라이멀 문제와 대응되는 라그랑지안 듀얼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래 프라이멀 문제에 있던 이 컨스트레인트, 요건 x에 대한 함수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오브젝티브 펑션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듀얼 문제에서의 컨스트레인트는 상당히 간단한 형태, 이 람다 아이들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자, 이런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만 남게 되는 거죠.